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내 팹립스 첫 삼성 5나노 공정 이용한 반도체 칩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첫 번째로 5나노 공정을 사용한 AI 칩, 말하자면 반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5나노 공정과 같은 경우는 해외 팹립스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국내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5나노 공정은 해외 팹립스 업체들의 동무되었습니다. 한국에 삼성전자라는 걸출한 파운드리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나노 공정을 이용해 반도체를 주문하는 것은 전부 100% 해외 팹립스 업체들이었죠. 삼성전자 빼놓고 그렇게 되죠. 이번 국내 기업의 5나노 반도체 칩 개발로 인하여 한국 팹립스 업체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한 5나노 공정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국내 팹립스 첫 삼성 5나노 공정 이용한 반도체 칩 개발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5나노 반도체 칩의 생산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내 팹립스 업체인 리벨리온입니다. 지금 리벨리온은 내년 테스트 칩 개발을 끝내고 이르면 2023년 양산 칩 제작에 돌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5나노 칩 생산은 퀄컴과 애플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말하자면 외국계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5나노 반도체를 이제는 국내 팹립스 업체들이 협력해서 만든다라는 것에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국내 반도체 개발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삼성전자와 디자인하우스 협력으로 더 많은 혁신 사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나노 공정은 반도체 셀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7나노 공정 대비 면적은 25%나 줄고 전력 효율은 20%, 성능은 10%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최선단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죠. 물론 3나노가 내년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4나노 공정까지 지금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5나노 공정 정도 되면 굉장한 기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벨리온과 삼성전자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팹립스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5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협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디자인 하우스의 협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벨리온은 이번 칩은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AI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5나노, 그리고 4나노, 3나노, 이 나노 경제수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칩은 고빈도 매매 HFT라고 하는데 이 고빈도 매매, 주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여러 번 매매를 하잖아요.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각각 지금 변하는 그 주식의 그래프에 매매의 순간이 탁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이용하는 특히 금융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용 칩이라는 사실이죠. 리벨리온의 설계 역량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립 1년도 안 돼 카카오 벤처스 등 민간과 국가 지원으로 300억 원 규모의 투자금도 유치할 정도였죠. 이번 리벨리온은 5나노 공정 활용을 위해서 삼성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세미5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는 팹립스 업체들의 설계를 지원을 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을 활용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의 가장 큰 목표는 설계도 같이 해줘요. 왜냐하면 팹립스 업체들이 이 5나노 공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설계적 역량을 가지지 않고 IP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형 업체들은 굳이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가 없는데 자체적인 설계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 팹립스 업체들은 반드시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삼성이 원하는 수준의 지금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하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국내 DSP와 초미세 공정인 5나노 과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10나노 과제밖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첨단 노드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를 한국 팹립스 업체들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IP랑 이 설계 역량을 이 DSP, 말하자면 디자인 하우스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번 5나노 공정의 AI 칩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내 DSP와 삼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금 10나노 정도 수준이었던 디자인 하우스를 5나노 과제까지 수주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이 끌어올림을 통해서 지금 리벨리온이 5나노 공정의 AI 칩을 개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DSP와 국내 팹리스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5나노 반도체 칩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5나노 반도체 개발, 그것은 굉장히 그림의 떡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4월 EUV 기술 기반의 5나노 공정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팹리스 업체들에게는 5나노 반도체 개발,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사실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퀄컴과 브로드컴 등 글로벌 상위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서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여기에 IBM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여러 업체들이 포함이 돼 있죠. 해외 팹리스들은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의 협력사인 DSP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부분 직접 삼성에 주문을 합니다. 해외 팹리스들은 워낙 강력한 설계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디자인하우스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이것을 맞춰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지금 설계 제작까지 끝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사실이죠. 그러나 국내 팹리스 업계의 상황은 다릅니다. 국내 중소 스타트업 팹리스 업체들은 설계와 파운드리 공정 최적화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죠. 이러한 이유로 DSP를 통한, 말하자면 디자인하우스를 통한 반도체 설계 안정화를 이루어서 파운드리의 생산을 반드시 의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동안 국내 DSP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설계는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5나노 공정 디자인 설계 비용은 28나노 대비 10배 이상이지만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를 감당할 만한 DSP, 말하자면 디자인 하우스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 5나노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설계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5나노 공정을 감당할 만한 디자인 하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5나노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 LSI 사업부에서 지금 5나노 공정을 사용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애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5나노 공정 디자인을 하려면 과제당 10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해서 규모가 작은 국내 DSP가 과제를 맡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나노 공정의 디자인을 하려면 1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문을 한 곳만 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또 팀이 꾸려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한 200명 이상, 300명까지 인력이 계속적으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인력을 가진 DSP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5나노 공정으로 들어오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DSP,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에게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DSP 업체들도 삼성전자의 물음에 호응해서 최근 1, 2년간 공격적인 몸집 분리에 나서고 있죠. DSP 간 업체 간 지금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벨리온을 도와서 5나노 반도체 설계를 진행했던 세미5도 세솔 반도체를 인수해서 지금 이러한 역량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삼성전자도 DSP 업체들에게 설계 생태계를 지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몸집만 불린다고 해서 지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생태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설계 생태계를 지원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반도체 설계 자산을 DSP 업체들과 공유하고 시제품 생산을 12인치 웨이퍼 등 첨단 공정까지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지금 늘렸다라는 것이죠. 시제품 개발 사업까지 5나노 공정의 문호까지 개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5나노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5나노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포토마스크를 지금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죠.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것을 대비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이번 리벨리온의 5나노 반도체 설계는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도움 가운데 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벨리온이
지금 국내 팹리스 업체인 리벨리온이 5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의의는 무엇일까라는 내용이죠. 국내 팹리스 업체인 리벨리온에서 5나노 반도체 개발의 선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른 국내 팹리스 업체들도 삼성의 첨단 미세 공정 활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5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싶어도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5나노 공정으로 들어오지 못했었던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것에 판을 깔아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 설계와 역량이 부족해서 DSP 업체를 끼고 파운드리를 이용했는데 국내 DSP 업체들도 역량이 부족해서 초미세 공정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리벨리온과 세미5의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5나노 등 첨단 공정의 국내 팹리스 활용이 이제부터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확대가 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국 회사에 기대면서 5나노 공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이렇게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것을 수출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선단 공정으로 만들어진 좋은 반도체가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한국 입장으로서도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지금 대형 팹리스 업체들에 기대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 이제는 한국의 중소 팹리스 업체들까지 그리고 한국의 중소 팹리스 업체들도 이제 대형 팹리스 업체로의 진입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FDS 상무는 삼성전자의 EUV 기반 5나노 공정은 뛰어난 PPA는 물론 양산을 통해 높은 공정성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인 SAFE를 통해 5G, AI, 전장 등 응용초를 중심으로 디자인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차세대 제품 구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간을 조금 읽어봐야 돼요. 이게 왜 행간을 읽어봐야 되냐면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인 세이프 프로그램 그들이 지금 아까 계속 설명해드렸던 프로그램 자체가 세이프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5G, AI, 전장이라는 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말을 한 거죠. 자동차 반도체까지 응용초를 중심으로 이제 디자인 인프라가 더욱더 커져갈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히 국내 팹리스 업체가 삼성전자에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줬으니 삼성전자를 통해서 더 선진화된 기술을 통해서 더 좋은 반도체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 더 좋은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게 한국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회사, 특히 팹리스 업체들이 퀄컴만큼 성장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국내 팹리스 업체가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AI 칩을 개발을 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3나노 공정이 도입이 되죠. 상반기에. 이렇게 되면 이 3나노 공정까지 지원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3나노 공정을 이용한 이 팹리스를 통해서 더 좋은 반도체 그리고 5나노까지도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퀄컴이나 아니면 AMD나 이런 회사들과 맞먹는 회사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